그레이엄 하먼의 저서 기이한 실제론, 러브크래프트와 철학은 러브크래프트를 단순한 공포 소설가가 아닌 사물의 본질적인 실제를 탐구한 형이상학자로 격상시킨다. 하먼이 보기에 러브크래프트는 인간의 지성과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시면을 문학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형상화한 인물이다. 하먼의 러브크래프트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언어와 실제의 간극이다.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에 따르면 사물 곧 객체는 인간의 인식이나 언어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 진짜 모습은 언제나 뒤로 물러나 있다. 러브크래프트는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가 대상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이것은 작가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언어, 곧 감각적 성질과 사물 그 자체, 곧 실제적 객체 사이에 결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리얼리즘적 기법이다. 둘째, 수직적 간극과 암시이다. 하먼은 러브크래프트가 사물의 표면적인 성질과 그 깊은 실제 사이의 긴장을 다룬다고 본다. 우리가 사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의 성질만을 접할 뿐, 그 배후에 있는 실제적 객체에는 닿지 못한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속 화자들은 공포스러운 대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단지 암시할 뿐인데, 이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초과하는 실제의 압도적인 깊이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셋째, 수평적 간극과 입체파적 서술이다. 때때로 러브크래프트는 대상을 묘사할 때 끈적거리면서도 건조한처럼 서로 모순되는 형용사들을 과도하게 쏟아붓는다. 하먼은 이를 입체파적 글쓰기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모순된 수식어들의 충돌은 독자로 하여금 대상을 머릿속의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러한 정보에 과부하는 사물의 껍데기가 아닌 그 시면에 있는 복잡하고 기이한 실제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하먼은 이러한 철학적 틀을 바탕으로 러브크래프트의 주요 작품들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그가 주목한 러브크래프트의 대표작 세 편을 살펴보자. 첫째, 크툴루의 부름이다.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프랜시스 서스턴은 작고한 증조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크툴루라는 고대 신을 숭배하는 사입이 종교와 관련된 기록을 발견한다. 추적 끝에 그는 남태평양의 융기한 고대 도시 르리에에 상륙했던 선원들의 기록을 읽게 된다. 그곳에서 선원들은 잠들어 있던 거대한 외계 존재 크툴루를 깨우게 되고 끔찍한 공포를 경험하며 탈출한다. 하먼은 이 소설을 묘사의 실패와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출현이라고 본다. 가령 하먼은 소설 초반부에 등장하는 크툴루 조각상에 대한 묘사에 주목한다. 조각상은 문어, 용, 인간의 형상이 뒤섞인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언어가 대상을 규정하려다 실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하먼은 르리에의 건축 양식에 대한 묘사를 중요하게 다룬다. 그는 기하학에 대해 미친 듯한 각도에 대해 횡설수설했다. 르리에의 기하학을 묘사할 때 의뢰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고전적인 기하학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이라고 말하곤 했다. 이 구화 차원의 끔찍한 흔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구가 아닌 다른 곳의 물질임을 느꼈다. 하먼에게 있어 비유클리드적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수학적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간 지각 능력인 감각으로는 그 도시의 실제 형태인 실제를 전혀 파악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장치다. 즉, 사물의 실제는 인간의 감각적 직관을 완전히 배신하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두 번째, 우주에서 온 색채의 줄거리는 이렇다. 아캄 서쪽의 한 농가에 기이한 운석이 떨어진다. 과학자들이 조사하려 하지만 운석은 계속 줄어들며 사라지고 그 안에서 어떤 색채가 나온다. 이 색채는 우물로 새우며들어 주변의 모든 식물을 거대하지만 맛없게 변형시키고 동물과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며 회색 가루로 바스러뜨린다. 하먼은 이 소설을 성질 없는 객체로 분석한다. 사실 하먼이 가장 극찬하는 이 작품에서 색채는 지구상의 스펙트럼,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존재로 그려진다. 본문을 보자. 그것은 색채라 불렸는데 그것은 단지 유추에 의한 것이었다. 굳이 말하자면 그것은 닿으면 터져버리는 가스 상태의 구체에 가까웠는데, 그 색깔이나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달랐기 때문에 굳이 색채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하먼은 이것이 감각적 성질과 분리된 실제적 객체의 완벽한 예시라고 분석한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색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다. 이 색채는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성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물리적 세계를 파괴하는 힘을 가진 순수한 실제 그 자체이다. 셋째, 더니치의 공포의 경우 퇴락한 마을 더니치에 사는 윌버 웨이틀리는 기형적인 외모를 가진 인물로 집안에서 알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키우며 네크로노미콘이라는 금서를 구하려 한다. 그가 미스카토닉 대학 도서관에 침입했다가 경비견에게 물려 죽으면서 그의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진짜 신체가 드러난다. 하먼은 이 소설을 입체파적 서술로 명명하며 윌버 웨이틀리의 시체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과잉에 주목한다. 러브크래프트는 윌버의 몸을 묘사할 때 수많은 모순된 정보를 쏟아낸다.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렇다. 피부는 염소나 파충류의 가죽 같았고 척추는 뱀처럼 유연했으며 가슴에는 털이 숭숭 나 있었지만 배에는 비늘이 덮여 있었다. 허리 아래로는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파충류나 곤충의 그것에 가까웠다. 하먼은 이러한 글쓰기를 입체파적 글쓰기라고 부른다. 너무 많은 정보가 과부하를 일으켜 독자는 윌버의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혼란은 역설적으로 그 대상이 우리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한 실제임을 암시하며 독자로 하여금 사물의 기이한 본질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론을 맺어보자. 그레이엄 하먼이 러브크래프트를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의 완전한 폐기이다. 이것은 칸트 이후의 서구 철학이 인간이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몰두하며 인간의 의식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세계를 괄호쳤다면 하먼의 신유물론, 즉 객체지향 존재론은 러브크래프트의 텍스트를 빌려 인간이 없어도 사물은 존재하며 그들은 서로 기이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이다. 가령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 반복되는 형용할 수 없는 공포나 비유클리드적 기하학은 단순한 장르적 클리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지성이라는 그물망을 찢고 들어오는 사물 그 자체의 침입을 묘사하기 위한 필사적인 리얼리즘이다. 따라서 하먼에게 있어 러브크래프트는 세계를 설명 가능한 것으로 환원하려는 오만한 철학자들보다 훨씬 더 정직한 형이상학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세계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있는 접근 불가능하고 기이한 객체들로 가득 차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이한 실제로는 문학 비평서인 동시에 급진적인 철학서가 된다. 왜냐하면 하먼은 러브크래프트를 통해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인간을 위해 준비된 안락한 무대가 아님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가령 사물들은 우리의 시선 뒤로 끊임없이 물러나 있으며 우리는 단지 그들이 남긴 희미한 암시와 왜곡된 신호만을 감지할 뿐이다. 이 알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시면을 향해 기꺼이 입체파적인 묘사를 시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먼이 러브크래프트와 함께 제안하는 21세기의 새로운 실제론적 태도이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레이엄 하먼의 기이한 실제론을 신학에 적용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도구로 축소하는 현대적 경향에 맞서 신의 절대적 타자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그 핵심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해보자. 첫째, 언어와 실제의 간극은 부정신학과 대화 가능하다. 러브크래프트가 대상을 형용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했듯 신학은 신을 인간의 언어로 규정할 수 없는 무한한 존재로 고백한다. 이것은 신이 인간의 인식을 초월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 객체임을 드러낸다. 둘째, 수직적 간극과 암시는 성례전의 구조가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의 본질, 곧 실제를 직접 마주할 수 없기에 빵이나 포도주 같은 매개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그 깊이를 가늠한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실제에 접속하는 유일한 방식이 될 것이다. 셋째, 입체파적 서술은 삼위일체와 같은 역설적인 교리와 유비된다. 참 신이자 참 인간이라는 모순된 진술들의 충돌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다. 이러한 지적 좌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의 입체적 실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브크래프트의 코스믹 호러는 신학적 경외와 맞닿아 있다. 이 관점은 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안락한 대상이 아니라 인간을 압도하는 기이하고 거룩한 실제임을 일깨운다. 모카, 신유물론의 신학이 개막되었다.